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급락한 영향으로 국내 반도체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발 쇼크에 국내 반도체 관련주가 연일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오는 10월 말에서 11월에 예정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AI 수요에 대한 재료가 될 수 있다며 이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글로벌 오피스 공실률이 늘어나면서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달랐습니다. 기업들이 주요 업무 핵심 권역 오피스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현상 때문에 안정적인 자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사우디 아람코는 왕국 내 정유 및 화학 프로젝트 건설 계획을 취소하고 아시아와 관련한 3개의 다른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 취소는 아람코가 아시아에서 화학 관련 지출 재조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 출시 첫날부터 병의원 처방이 몰리며 한때 주문 사이트가 마비되는 등 대란 조짐을 보였습니다. 또한 고지혈증 치료제 페노피브레이트가 비만 당뇨 신부전도 예방 효과가 입증됐다는 소식에 명문제약 주가가 강세였습니다. 따라서 바이오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 흐름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ASML의 부진한 실적 발표로 기술주 중심으로 약세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도 하락 흐름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시장일수록 단타로 전략 세워봐야겠죠.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설명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ASML 실적 나오고 나서 우리 반도체 쇼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봤을까요? 예,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봄이 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올랐다가 또 이제 ASML 실적 쇼크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트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차트가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만 전자 갔다가 5만 전자까지 다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좀 지속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 관련해서 SK하이닉스를 추월하는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24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 실적 잘 나왔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눈은 SK하이닉스로 쏠려 있을 거예요. SK하이닉스 실적이 잘 나온다면 ASML 여파와 반대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SK하이닉스 차트 한번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SK하이닉스 자 보시면 9월 19일에 14만 4,700원 찍고 나서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앤데 자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얘가 지금 121선에 막혔습니다. 제가 아까 차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21선에 막혀가지고 한번 빠질 수 있는 구간이다. 근데 여기에 ASML 이슈까지 더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빠지고 나서 21선까지 조정받았다가 한 18만 원까지 조정받았다가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이렇게 N자로 올라가든지 혹은 빠지든지 뭐 둘 중 하나겠죠. 결국에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적입니다. 어쨌든 HBM 관련해서는 1등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실적만 잘 나온다면 이게 기대감에서 실적이 가시화되는 그 구간까지 확실히 보인다면 SK하이닉스는 20만 원 정도는 제가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20만 원 돌파한다면 그때가 매수 적기다.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 외에 어떤 종목이 올랐는지 오늘 시장 상승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이제 포드와의 어떤 이슈가 있었죠. 수주를 따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나스닥이 어제 안 좋았기 때문에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시가게 띄우면서 음봉으로 빠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나라의 맨디라든지 TCC 스틸 이런 거 보시면 자, 지금 방송 공략주로 가지고 온 종목이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121선 한번 뚫어놓고 지금 주가가 눌려 있는 상태인데 거래대금 보면은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들의 물량 이탈 신호라고 보긴 힘들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투매하고 있다라고 우리 해석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조금씩 깔아앉아 있습니다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현대차가 모처럼 반등했습니다만 유의미한 반등은 아니고요. 그냥 강보합 구간에서 머물렀네요. 현대차는 당분간 이 안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파란불입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다 파란불. 우리 지금 증시를 견인해 왔던 섹터는 반도체, 상반기 반도체였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바이오가 꼈습니다. 중간에 전력설비 전선도 한번 움직였었는데 어쨌든 이 반도체에서 바이오로 가는 이 대흐름 속에서 오늘 바이오, 알테오젠, 리가킨 바이오 이런 애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눌렸기 때문에 증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원달러 환율 등등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또 북한과의 어떤 도발 이슈도 나오고 있는 상황, 지정학적인 우려감이 발현되는 상황 속에서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단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도 섹터의 주도주들 공략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이 짚어봤습니다. 반도체 여파로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5만 원대 행보 가능성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에 따라서 20만 원까지도 지켜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일수록 철저히 단기 투자 관련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다 투자 전략 우리 온라인으로 오전 8시 30분에 세워보고 있으니까요. 그때 입장해 주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교시 1타 종목 시간입니다.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종목들의 리뷰부터 해볼 텐데요. 자, 어제 방송이었죠. SK바이오팜과 파마리서치 어제 1타 종목으로 짚어주셨고요. 오늘도 5일선 상승 흐름 잘 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타점 짚어봤는지 우리 얼마까지 홀딩할 수 있을지 그 전략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우리 SK바이오팜부터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예, SK바이오팜은 오늘 상승 흐름 좀 보이다가 장이 꺾이다 보니까 차익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특별한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시장이랑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어요. 8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구간인데 SK바이오팜은 반대로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10조짜리입니다. 10조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횡보할 때 오히려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종목들을 제가 골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5일선 구간에서 일부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죠. 문제가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세력 따라잡기 기법을 이용해서 봤을 때 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기관 투자자는 한 달 기준으로 460억 정도 들어왔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 100억, 기관 170억, 100억 굉장히 많은 자금을 끌어가지고 이 SK바이오팜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괜찮고 차트도 5일선 위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들고 가셔도 좋을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마지막 리뷰 종목은 파마리서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종목인데 저점이 여기고요. 이렇게 이어져 있죠. 저점을 이으면 여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추세의 지지 라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추세 저항 라인. 이렇게 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는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세의 지지 라인 기법을 이용해서 저점 라인에 들어가서 저항 라인 팔 수도 있고. 근데 저희는 이 라인에서 시가에 좀 담아놨잖아요. 얘가 오히려 빠진다면 손절하는 게 아니라 손절이 아니라 한 21만 원, 20만 원 요 근처에서 우리가 거미줄 쳐놓고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까지도 보인다. 그래서 빠진다고 이건 뭐 겁내하실 필요 없고요.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를 살리셔가지고 담으신 다음에 평단가 낮추고 비중 확대하고 오늘 경신했던 23만 2천 원 돌파할 때 수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으로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타 종목들 리뷰 살펴봤습니다. 우리 SK바이오팜과 파마리서치 계속해서 잘 상승 중에 있으니까요. 홀딩하자라는 전략 같이 세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1타 종목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SAMG 엔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5% 올라주었는데요. 우리 내일 목요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예, SMG 엔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요게 제가 뉴스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재료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핫쇼핑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핫쇼핑. 그래서 요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또 올라가는데 앞으로 나올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들고 온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나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집봉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주가가 뭐 내일 모레 바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횡보하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박스권을 제가 하나 그려드릴게요. 박스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얘가 바로는 안 가고 어떻게 간다고요? 이 안에서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가격이 14,000원이 박스의 지지 라인이거든요. 일단 혹시나 그래도 중단 라인에서 내일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일단 시가의 5% 정도 담아보시고요. 얘는 한 번에 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내일 시가 5%, 박스의 지지 14,000원 5% 이렇게 하셔가지고 추가 매수 잡으시고요. 올라갈 때는 17,500원 정도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AMG 엔터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내일 목요일 시가의 5%, 14,000원에 5%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7,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현대모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7.8% 상승했습니다. 오늘 슬로바키아 공장 설립 소식에 좀 크게 올라준 것 같은데요. 우리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예, 현대모비스는 제가 세력 따라잡기 기법을 한번 이용해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인데요. 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수급을 최근 한 2주 정도 나타낸 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외국 기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계속 팔고 있었어요. 40억 팔았고요. 18억 팔았고요. 59억, 26억, 40억 팔다가 110억, 57억, 76억 특히 오늘은 500억 가까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많이 본 숫자여야 되죠, 여러분들. 이 사이클 자체가. 이게 세력 따라잡기 기법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올 때 매수하는 것이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485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전과 대비했을 때 확연히 드러나는 수치지 않습니까? 이때 들어가시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제가 지난 강의 시간 때 말씀드렸고요. 121선, 61선, 21선, 5일선, 11선 이동평균선 수렴 구간을 돌파해 놨고 장대 양봉이 나왔고 거래대금이 실렸으니까 요거는 종가에 들어가면 좋은 종목인데 사실 오늘 종가에는 지금 방송 시간 관계상 들어가기 힘드시니까 내일 시가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목표가는 26만 원, 27만 원 이렇게 1차, 2차 나눠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전략 세웠습니다. 세력 따라잡기 기법 적용 가능한 종목인데요. 우리 내일장 시가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26만 원과 27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S&T 다이내믹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5% 가까운 상승률 보여줬는데요. 우리 내일 목요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예, S&T 다이내믹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한 1조 원 좀 안 되는 무거운 종목인데요. 얘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지금 빠지고 있는 애입니다. 근데 차트가 보시면 2024년부터 쭉 오고 있어요. 쭉 오고 있는데 상승 추세로 쭉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가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얘는 이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의 저항 라인 맞고 윗골이 달리고 이제 빠질 구간입니다. 그래서 얘는 시가로 들어가진 마시고요. 높은 구간이다 보니까 추세 지지 라인까지 주가가 빠진다면 여기가 지지 라인이었죠. 여기 빠진다면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6,900원인데 야, 엄청 많이 올라왔네요. 얘는 한 22,000원 이 라인까지 빠질 때 23,000원 이 라인까지 빠질 때 기다리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얘가 혹시 모르니까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일 조금 소액으로 정찰병 정도만 보내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분할 매수로 접근할 거기 때문에 내일 조금 담아보실 분들은 담아보셔도 좋고요. 나는 좀 안전하게 담겠다. 성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23,000원 이하에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T 다이내믹스 전략 세웠습니다. 내일장 시가에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23,000원 이하에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1타 종목, 3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언제 어떻게 포착하고 매매하면 좋을지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입장해 주셔서 이러한 전략들 같이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1교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2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에 대한 투자 좀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자, 영석쌤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일정 매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 상승 모멘텀이 있는 일정을 확인하고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이것부터 한번 볼게요. 상승 모멘텀이 있는 일정을 확인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승 모멘텀이 있는 일정을 확인한다. 말 그대로 추후에 올라갈 만한, 그러니까 최근에 실시간 정보 브리핑에서 나왔지만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이슈는 이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비만 치료제. 뭐 이게 선반영이니 뭐 재료 소멸이니 이런 얘기도 뭐 동시에 나왔습니다만 비만 치료제가 우리나라에 출시할 것이다. 물론 저는 그 전에는 파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주가가 빠지고 나서 이제 그 대란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많이 살려고 하니까 돌파를 하지 않습니까? 요건 참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뭐 유럽, 해외 어떤 곳을 가도 지금 이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이어트 항상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근데 이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드는 PT 비용, 닭가슴살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 등등 그런 거 따져봤을 때 주사 한 번 맞는데 드는 비용이 좀 큽니다만 그렇게 아까운 것은 아니다라고도 설명드리면서 비만 치료제 위고비 관련해서 수요가 엄청날 것이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따라서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일정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일정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 모멘텀, 하락 모멘텀이 있는 일정들을 구분하고 그것을 우리가 파악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분하고 파악하고.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파악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볼게요.
뉴스로 가시기 바랍니다. 뉴스로 가시고 제가 이거는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몇 번 설명드렸는데 특징 검색하시면 됩니다. 특징 검색하시면 여기에 뭐 LNF 중장기 사업 전망 공개의 강세, 그다음에 대여제약, 세계 최초로 마시는 항암제, 뭐 중국 판매 본격화 소식의 강세.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대화제약 이렇게 쳐보는 거죠. 대화제약. 올랐네? 15% 올랐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이런 이슈가 나오면 강한 이슈구나라는 데이터를 쌓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하시다 보면 특징주 11월 시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정이 있을 만한 것들이 있어요. 일정이 보시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특징주 뭐라 검색하시면 일정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뭐 발표한다, 신제품을 출시한다, 영화를 개봉한다. 제가 그런 걸 또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 상승 모멘텀이 있는 일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제가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영화 출시입니다. 어떤 영화가 개봉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독이랑 뭐 작가랑 출연진을 보니까 야, 여기 천만 영화의 가능성이 좀 보인다. 그러면은 배급사,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쇼박스 이런 기업들 우리가 싸게 담아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가수 복귀. 이것도 일정이 정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갑자기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속사, 엔터, 관련주가 분명히 있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미리 상승 모멘텀이 있는 일정을 확인하고 이게 다 상승 모멘텀들입니다. 자, 상승 모멘텀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그다음에 드라마 출시. 드라마도 야, 이게 뭐 이전에는 반응을 안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미리 매수해 놨다가 시청률이 오를 때, 시청률이 막 1등을 한다 이런 소식이 나올 때 이게 관련주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일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게임 신작.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게임이 이제 신작을 발표하게 되면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게임이 신작을 발표한다. 그러면 뭐 1등을 한다든지 혹은 뭐 사전 예약이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관련해서 이슈를 미리 파악한 다음에 관련주들을 분석해 놓고 미리 담아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임상 결과 발표입니다. 임상 결과 발표. 예전에 제가 그 매매한 종목 중에 예전에 일동제약이라고 있었어요. 일동제약이 그 코로나 사태 때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과 공동 개발하던 어떤 그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 임상 결과 발표 일정이 정해져 있었고 그 전에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담아가지고 일정에 맞춰서 매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일정 매매죠, 말 그대로. 자, 그다음에 IPO. 어떤 종목이 신규로 지우고 한번 적어볼게요. 신규로 상장한다. 뭐가 있을까요? 두산 로보틱스 이런 것들. 두산 로보틱스. 자,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니까 관련주가 로봇주들이 이전에 많이 올랐죠. 자, 그런데 상장하고 나니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쭉 빠지죠. 쭉 빠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정을 확인하시고 한 2주 전엔 파셔야 돼요. 2주 전에. 예를 들어서 뭐 11월 달에 뭐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10월 중순까지는 들고 있다가 매도 시기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제품 출시 요거까지도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패스하셔도 좋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인터넷에 특징주를 뭐 이렇게 몇 월 며칠 하나하나 다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한번 검색해볼까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서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가시면 특징주 치고요. 뭐라고 검색해볼까요? 11월로 검색해볼까요? 특징주 가면 뉴스로 가볼게요. 뉴스로 가면
11월 4일까지 오염수, 자 여기 볼게요. 뉴스로 가겠습니다. 오는 1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0차 방류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닭고기 관련주가 장 초반 강세다.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섭취가 우려되자 육개주가 부각되는 모양새다. 자, 그럼 이게 언제 됐는지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방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10차 해양 방류를 17일부터 내일이네요. 내일부터 11월 4일까지 19일간 재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자, 그러면 이런 관련된 내용이 정치권에서 나올 수도 있겠고, 혹은 언론을 통해서 뭐 인터뷰가 나올 수 있겠고, 관련 과학자들이나 나올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뉴스로 확인했다 하면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종목들을 미리 싸게 담아놓을 수 있다 이거죠. 제가 알기로 인사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반응한 흔적을 보세요. 반응한 흔적은 안 보이죠. 여기 8억 흔적이 안 보이니까 아까 6개 관련주라고 했습니다. 보면은 마니커 한번 볼게요. 하림 마니커가 12% 올랐다라고 하는데 아마 윗꼬리가 많이 달렸을 거예요. 보시면 윗꼬리가 많이 달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장대 양봉이나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 우리가 주가가 눌릴 때 이 일정에 맞춰서 담아 볼 만한데 지금 차트 보시면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이 나왔잖아요. 요거는 매집봉이자 바닥 구간에 담았다는 거는 매집봉이자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어느 정도 보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물릴 수 있으니까 이런 캔들에 따라서 이 차트 분석도 같이 필요합니다. 이해하셨죠? 또 몇 가지 볼게요. 11월 신주 상장 예정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중요하지 않고요. 11월 19일 열릴 첫 번째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될 자 이런 거 볼게요. 현대모비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이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일정 매매로 좀 접근할 수가 있어요. 증권가에서 주가 할인 요인이 완화될 것이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보시면 NH투자증권 이날 리포트에서 현대모비스에 대해 모듈 부분 수익성 개선 등등 자 11월 19일에 열릴 첫 번째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될 뭐가 있다. 아 그러면 11월 19일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현대모비스를 홀딩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생기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11월 등등 11월 24일 코스닥 신장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게 좀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하는 것도 좋아요. 25일 봤는데 뭔가 없어요. 25일 없어요. 26일로 가는 거죠. 하나하나 다 검색하는 겁니다. 26일 검색하면 뭐가 나올까요? 없습니다. 임시주총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고려아연 지난달 26일에 공개 매수가 상향했다. 이런 것들. 그다음 앞으로 10월 26일에 나올 만한 이슈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26일 그리고 27일 보겠습니다. 27일도 딱히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28일도 없고요. 어쨌든 이런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면 뭐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 두시고 차트를 분석하고 종목을 뽑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그 이상 걸리긴 하는데 이렇게 종목을 선정하고 이렇게 종목을 선정한 걸 가지고 차트 분석을 하다 보면 실력이 엄청 늘게 돼 있어요. 제가 방금 어떻게 종목을 뽑아내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종목을 뽑아놨으면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들어왔던 구간을 확인해야 된다. 제가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 요거를 볼 때 왜 패스했냐. 일단 거래 대금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하림 이런 애들 봤죠. 마니커, 닭고기 관련주 맞고 그다음에 인산가, 소금 대표적으로 예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봤는데 일단 거래 대금이 터진 구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세력들이 지금 주가를 올릴 계획이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패스하는 게 맞고요. 설령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요거 캔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장대 양봉이 아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이라든지 윗꼬리가 길게 달린 뭐 이런 캔들이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패스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이건 차트의 영역입니다. 차트의 영역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가지고 대응하실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매수하죠? 이평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 하자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평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 요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로 가서 특징주. 여기서 한번 쳐볼까요? 아까 인터넷에는 안 나왔는데 특징주 5일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특징주 5일, 5일째 상승 이런 거밖에 안 나고요. 그 외에 뭐 이슈는 없습니다. 이런 거 일본 퍼블리싱 계약의 뭐 상승 보니까 특별한 이슈는 안 나오네요. 그렇죠? 어쨌든 제가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그 예전에 웹툰 관련해서 올랐던 MBT라는 종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MBT라는 종목 자 보시면 MBT로 가겠습니다. MBT 특징 여기 보시면 웹툰이라 나와 있죠. 특징 가면은 MBT 자 볼게요. 여기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초일기 웹툰주 급등. 그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습니다. IPO 그 과정이 있는데 보면은 나스닥 상장 추진 속에 웹툰이 강세 그리고 여기 아마 6월 달에 상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뭔가 5조짜리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추진의 웹툰주 강세 보시면 쭉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담을 수 있었냐 이거예요. 언제 담을 수 있었냐. 6월 달이면 우리가 6월 달에 담으면 안 되겠죠. 6월 달에 담으면 안 되고 그 이전에 보시면 그 이전에 싸게 담다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파는 거예요. 얘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환호하면서 주가를 올릴 때 오히려 파는 거예요. 무관심 속에 샀다가 환호할 때 파는 겁니다. 정석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거는 우리가 완전 초단타,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의 영역이고요.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이 여기서 매매하는 게 어려우니까 아 나스닥에 상장하겠지, 그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잡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들어온 구간, 장대 양봉이 나온 구간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럼 매수할 수 있다고요. 언제요? 이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평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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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구간을 계속 분할 매수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볼 건데요.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매일 아침 8시 30분 단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성공을 위한 일정 매매 기법을 실전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거래대금 500억 이상 구간과 장대 양봉 있는지 확인 후에 이평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하는 기법 자세하게 배워봤는데요. 조금 더 많은 정보 얻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교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3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3교시 1타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설명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원익 IPS 보도록 하겠습니다. 38,9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3만 원대에 있는데요. 좀 손실이 좀 큰 분이신 것 같습니다. 비중은 10% 있는데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자, 영석쌤 우리 원익 IPS 전략 세워주시죠. 네,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 보시면 실적을 잘 내다가 원익 IPS가 실적 굉장히 잘 내던 기업이었어요. 2021년부터 해서 잘 내다가 2023년부터 해서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게 시가총액이 좀 되는 기업들은 제가 실적을 좀 분석하곤 하는데 저는 주가랑 실적이랑 어느 정도 뭐 우리나라는 살짝 괴리가 있습니다만 방향성은 같다라고 보거든요. 시가총액 1조 이상 되는 기업은 바이오 제외하고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적, 영업이익이 증가 추이에 있는 종목들은 주가도 뭐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변수가 있습니다만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보시면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요. 제가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시면 여기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이게 적자라는 겁니다.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고 근데 적자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가라앉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4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고점이 낮아지는 동시에 하락 추세로 가고 있죠. 이게 하락 추세대입니다. 그럼 이 안에서 주가가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이렇게 가겠죠.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실적을 뒤집을 만한 재료가 있다면 충분히 얘가 반등할 여력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익 IPS 제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특징 쳐보겠습니다. 자, 특징 쳐볼게요. 뭐 ASML 실적 소크에 삼성, 하이닉스 급락, 반도체잖아요. ALD 설비 출하 증가. 그러니까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ALD 설비 출하 증가되면서 딱 고가를 찍고 나서 쭉 빠진 거예요, 그때부터. 왜죠? 반도체 이제 봄이 아니라 겨울이 오겠다. 그럼 이거는 업황에 대한 어떤 불황 이슈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얘는 실적도 안 좋아지고 있고 거시적인 상황도 안 좋고 업황도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은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적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이해하셨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무너질 기업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좋은 기업인데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할 여력이 없다. 어디까지요? 시청자님 매수가가 38,000원까지인데 저는 여기까지는 반등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분석으로 단기 투자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장기 투자를 볼 거다. 그러면은 그냥 들고 가십시오. 근데 내가 단기간 승부를 보려고 들어간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가가 지금 올라오고 120 맞고 빠지고 있죠. 그럼 얘가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 28,000원 라인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럼 이때 10% 추가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10% 추가 매수하시면 평단가 낮춰지고요. 비중 확대가 되겠죠. 제가 여기 왜 28,000원 말씀드렸냐면 여기가 하락 추세대의 지지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얘가 여기 맞고 일시적으로 반등했다가 다시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반등하는 구간이 어디냐? 34,000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28,000원 라인 추세의 지지라인에서 10% 추가 매수하셔서요. 비중 확대하고 평단가 낮추신 다음에 34,000원 추세의 저항 라인에서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익 IPS 전략 세워봤습니다. 26,000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신 다음에 좀 평단가를 낮추시고요. 목표가는 3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때 올라왔을 때 정리하자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HB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 3,640원 그리고 비중 5%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2,600원대 가격 형성되어 있는데요.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자, HB 테크놀로지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자, HB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원익 IPS랑 다르게 제가 접근해 볼게요. 방금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기술적 분석까지 해봤는데 그 특징을 한번 검색해 보자면 얘는 여러분들 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정 소식이 하락했던 이력도 있는 애고 한데 얘가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로 오르는 애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재료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재료적인 관점. 완전히 접근 방법이 달라져요. 그럼 유리기판이 지가 뭐가 있습니까? JNTC, 피롭틱스가 있죠. 자, 그러면
종목을 같이 비교해 분석해 보는 거예요. GNTC는 오르고 있죠. 필옵틱스는 오르고 있죠. 근데 제가 방금 상담해드린 종목 HB테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닥 구간이죠. 자, 이러면 대장이 아니라 한 3등주, 4등주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도 뭐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다행히도 이건 세력들이 이탈한 신호는 아니고, 근데 이 매집하고 있는 흔적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주가를 올리려고 한다면 매집하고 있는 흔적들이 보여야 되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매집봉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가 지금 당장 유리기판 가지고 올리기 힘드니까 엄청 오랜 기간이 걸리겠죠. 유리기판. 이런 호재 이슈가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은 뭡니까? 다 필옵틱스. 필옵틱스와 JNTC입니다. 얘네들이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올라가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실적을 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자, 그러면 과거의 실적 한번 볼게요. 보시면 실제 적자잖아요. 적자인데도 얘가 보시면 7월 달까지는 잘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재료로 올라가는 테마주이기 때문에 테마 관점에서 제가 접근해 봤고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3,640원이면 손절 라인은 제가 2,250원을 잡아드릴게요. 여기가 전 저점 라인인데 이 전 저점 라인을 이탈한다면 주가가 하락 추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2,250원을 손절 라인 잡으시고요. 오른다면은 얘가 3,250원 라인, 여기가 어디냐면 121선 라인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오르는 거 당장은 어려 보입니다만 61선 뚫어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3,250원 올라온다면 손실 구간이지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B테크놀로지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유리기판 재료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집한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절 라인 2,250원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3,250원에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자라는 관점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오킨스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6,4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 6,100원대로 매수가 부근에 있습니다. 비중도 적어서 좀 관리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킨스전자 영석쌤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예, 오킨스전자는 되게 재미있는 패턴인데요. 제가 패턴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7월 21일에 한가를 갔습니다. 이때 한가를 갔어요. 근데 거래 대금이 자 보시면 이렇게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한가를 갔죠. 이게 한가입니다. 한가를 갔을 때 거래 대금이 160억. 그다음 한가, 주한가를 갔네요, 얘가. 200억.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양봉이 왔다는 거는 누가 바닥에서 쭉 매수 끌어올렸다라는 얘기겠죠. 이때 거래 대금이 얼마입니까? 870억. 자, 그러면 이게 요 물량은 누구의 물량이며 요 물량은 누가 담은 물량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거래 대금이 많이 안 터졌고요. 여기가 많이 터졌어요. 그럼 이 양봉 밑에서부터 싸게 끌어모은 사람은 세력들입니다. 세력들. 그리고 나서 요거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이때의 분봉 캔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2023년 7월 25일입니다. 보시면 이때죠? 이때 분봉 한번 볼게요. 분봉 볼 수가 없네. 1년이 지나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일봉상으로 봤을 때 12% 갭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예상해 보자면 얘가 갭 하락해서 출발하고 이렇게 쭉 빠졌다가 저점 딱 찍고 나서 이렇게 쭉 올라왔고 종가는 요 라인에서 마감했을 겁니다. 분봉상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던졌냐? 이거 다 개인 물량이죠. 요거 개인 투자자 물량이고 여기서 계속 담은 사람들 누굽니까? 세력들 물량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력들이 여기서 많이 담아놨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쭉 횡보하다가 이때 쭉 갈게요. 이렇게 갈게요. 쭉 횡보하다가 여기까지 올려놔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릴 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부분은 세력들이 매집해서 횡보하는 구간 싸게 담았고 올릴 때 어쨌든 얘가 털고 나왔는지 아니면 들고 있는지가 문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직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력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때 6월 28일에 장대 양봉도 안 나왔고요. 지금 이런 매집봉도 안 나옵니다. 세력들이 없는데 이런 캔들을 왜 만들어 놓겠습니까? 이거 개인 투자자 혼자 할 수 없는 캔들이거든요. 따라서 이때 올라와서 세력들이 제가 봤을 때 물량을 일부 좀 덜어내고요. 그 밑에서 다시 매집을 해가지고 이제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청자님 매수가가 6,400원이시면 그렇게 비중도 많이 없으시고 매수가도 낮으신데 5,000원 라인까지는 얘가 한번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집 띄우고 다시 빠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000원 라인까지는 한번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5,000원 이하로 온다면 오히려 분할 매수를 한 5%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얘는 단기간에 오를 종목은 아니고요. 한 중장기적 올해까지 아니면 내년까지도 보셔야 될 종목이에요. 그래서 나는 답답한 게 싫다 하시면 그냥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교체하시는 게 맞고요. 나는 뭐 올해든 내년이든 좀 길게 보고 수익 보고 나오겠다 하시면 5,000원 이하에서 담으신 다음에 주가가 한 7,500원, 8,000원 돌파할 때 다시 문자 상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킨스전자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5,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5,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5% 조금 더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7,500원에서 8,000원 정도 오셨을 때 다시 한번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차바이오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50원의 매수 10%의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현재가 17,750원 정도로 역시나 매수가 부근에 있는데요. 차바이오텍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예, 차바이오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얘가 고점을 찍어놨고 그다음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쭉 빠지죠. 쭉 빠지는데 8월 5일 이거는 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이거는 뭐 다 이런 캔들이 나왔으니까 이때 우리나라 다시 오르는데 횡보하는 구간이 좀 잡힙니다. 횡보가 어디서 잡히죠? 여기서 이렇게 잡힙니다. 그럼 이 안에서 얘가 주가가 박스권을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의 매수가가 18,050원이시죠? 얘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맞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까지 닿고, 왜냐하면 여기 저항 라인입니다. 저항 라인 맞고 얘가 빠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뭐 팔지 마시고요. 한 17,000원 라인, 그 다음에 16,000원 라인, 여기 5%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5%. 그 평당 한 여기쯤으로 맞춰지겠죠. 17,000원 부근으로. 그럼 그때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저항 라인 18,300에서 500 라인까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고 있는 애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중 잘 생각하셔서 평단가 낮추는 분할 매수 진행하신 다음에 18,300원에서 18,500원에 매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바이오텍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5%씩 비중 나눠서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8,300원에서 18,5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많은 정보 얘기 나눠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장 시작 전에 입장해 주셔서 같이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리뷰 종목으로 SK바이오팜 파마리서치 10월 15일 1타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계속 홀딩하는 전략 세웠습니다. 자, 두 번째 1타 기법으로 일정 매매 기법 배웠습니다. 마지막 내일장 1타 종목으로 SAMG 엔터, 현대모비스, S&T 다이내믹스 10월 17일 목요일 승부볼 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영석쌤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감사합니다. 단타 1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